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9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찍은 게 에러가 나서 한번 다시 찍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9장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인가? 정부가 두 개 있는 거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156명이 죽는 압사당하는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학도는 제일 먼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들은 어? 사회의 문제를 좁게 봅니다. 사회의 문제를. 그러나 이 공동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이쪽 좌파로 갈수록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게 사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가냐면 책임의 문제로 갑니다. 개인의 문제면 공공부문의 책임, 즉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공공에 있는 영역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 시장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 개인의 문제라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사회 문제다. 그럼 시민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발생한 문제, 또 압사 사고, 사람이 모여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학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안전에 관한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는 국방부와 통일부와 책임을 지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156명이 한꺼번에 죽은 큰 사고이고 참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밑에 누가 있어요? 경찰청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번 정권에서는 경찰국을 만들었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나름대로 행정안전부가 더 강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큰 것이고, 그 밑에 경찰청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청도 경찰본부가 있고, 서울경찰청, 경기경찰청, 뭐 대전경찰청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경찰청 소관이고, 또 용산 지역이니까 용산경찰서, 그 동네로 이태원이라면 이태원동 파출소, 지구대, 여기에 책임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러한 중앙정부의 책임의 라인이 이렇게 있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예요. 서울특별시장도 책임이 있고, 용산구청장도 책임이 있고, 거기가 용산구 이태원 동이라면 이태원 동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태원 동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선거에 통해서 자치하는 그런 동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정치적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의 문제를 물을 때도 단순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이 있고, 대통령과 장관들, 여기까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법적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소리예요. 정치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이라든가 경찰청장이 언론에 대고 한 말은 굉장히 경솔한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방자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맨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살펴보고 사회의 문제이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걸 그냥 맡겨두면 시장에 맡겨두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정부면 어떤 정부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가? 중앙정부 중에서는 어떠한 장관과 어떠한 부서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지방정부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부서가 그 일을 어떠한 조직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행정을 맡은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여기하고 경찰청은 중앙정부잖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나오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코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태풍이 와서 죽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람의 실수가 그 안에 밝혀지겠죠. 경찰이 뭘 잘못했는지, 구청장은 뭘 잘못했는지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인간 때문에 발생한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인재라고 불려. 인재. 그러니까 이런 인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예요.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사람이 압사당하는 이러한 문제는 전형적인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으로는 뭐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후진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 조직,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에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행정학도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고 공무원이 되어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고쳐서 앞으로 이래 고쳐서 더 행복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이 이태원 그 참사가 발생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애도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렇지만 애도할 때는 순수하게 애도하되 그 다음에 단계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간 관계 이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쪽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없으니까 대충 한번 미국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입니다. 대충 살펴보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깊이 관련 문헌을 찾아보되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주의죠. 미국 연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모여서 50개의 나라가 만들어진 연방국가고 우리는 단방국가 유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누가 더 힘이 셀까? 당연히 연방정부가 세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원래는 주정부가 훨씬 더 힘이 썼어요. 주정부가 못하는 거, 우리 보충성의 원리처럼 주정부가 못하는 거 연방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데 2차 대전도 거치고 사회복지 문제도 거치고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지금 강화돼서 지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센 그런 상황이 돼 있죠. 하여튼 그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중연방제, 협력적 연방제, 창조적 연방제, 신연방제 이런 역사적인 단계를 밟았고 이론적으로는 라이트라든가 엘 코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름을 붙여서 모형을 만들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을 국정이라고 그래요. 국가 정책을 다루는 걸 국정이라고 하죠. 국가 전반에 우리 나랏일, 나라를 다스리는 걸 국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이것도 중앙정부가 더 우리나라는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래서 그 중앙정부가 가진 힘을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 이걸 지방 분권 또는 단체 자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훨씬 더 힘이 세고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가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수렴의 방법, 협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 지방 주도의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은 그냥 니네들 의견 있으면 말해 하고 끝이에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하거나 면접을 하고 공청회를 하지만 이 결과가 반드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협의라고 하는 건 합의와 달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는 해요. 하지만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줄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법에 합의라고 나와 있으면 지방정부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가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합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 주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충성의 원리,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중앙정부 너는 간섭하지 마. 필요하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게.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단계는 지방 주도의 단계죠. 우리나라는 이 협의 정도의 단계에서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관계인가?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가라고 부르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법적으로 부르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자치단체죠.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를 수행할 때도 있거든요. 국가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죠. 위임 사무를 수행했을 때 지도와 감독, 또 국가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지도와 감독,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협의 조정하는 일도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좀 싸우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다를 때 협의 조정하는 기구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지방자치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안전 업무도 하지만 행정해가지고 행정자치 업무를 또 수행하거든요. 그 관련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시콜콜 다 하면 이거는 자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에 위반된 국가의 법을 벗어나는 일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자치사무, 자율적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의 임무는 뭘로 되어 있냐? 지방자치 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가 국가행정관리, 안전재난관리, 요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서 요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 위로 가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다 하는 것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분권실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 분권실이라는 것 안에 지방행정정책관이 여기에 중앙지방 간 정책 협력체계 구축,
주민생활 행정, 주민등록 이것도 어디서 해요? 지방자치 분권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관련된 거,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공무원 노사, 공무원 노조 관련된 것도 여기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실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정책관, 지방행정정책관이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정책관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자치단체 조직운영 효율화.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의회 역량 강화,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자치분권 정책관이라는 곳이다. 그 다음에 지역 혁신 정책관은 지역 밀착형 지역사회 혁신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주민 역량 강화, 새마을 운동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발전 정책관 그런데 지역별 특화 산업, 특화 사업, 지역 균형 발전, 뭐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옛날에 번지형 주소가 아니고 도로형 주소로 바꾸는 요 일도 지역 발전 정책관에 그래서 자치 분권실이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큰 실을 그러면은 큰 1급 공무원이 실장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정실이 따로 있어요. 재정실. 요거는 경제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것 하는 게 재정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건전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교부세 제도, 자주재원 확충 및 세업 불균형 완화, 위텍스, 지방세 걷어들이는 거 이거 위텍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 규제 혁신, 지역금융 활성화, 지방 계약 제도 이런 걸 다루는 게 주로 경제적인 관련된 일을 다루는 게 지방 재정 경제실이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게 재정관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재정 시간에도 다뤘지만 대전시 재정할 때도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많고 거의 300조, 한 400조 원 거칩니다. 지금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이런 비중으로 자동차세 이런 비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계는 뭐 이래 돼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앙과 지방의 관계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중앙이 80%, 지방이 20% 걷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쓰는 거는 50%, 50% 이렇게 써요. 그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자식이 5명 있으면 5자식이 각자 다 잘 살면 중앙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살아라. 근데 이 지방정부 중에서 가난한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난한 쪽에도 돈을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거둔 다음에 부자 동네에는 주지 않아요. 가난한 동네에 지방자치에 필요한 돈을 내려주는 거를 지방교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이 지방교부세법이 있어가지고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행정 수요를 따지고 행정 수요 대비 수입이 너무 작으면 그 부족액만큼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질 때 전체 재원 중에 자체 재원, 의존 재원 합친 것 중에 그 분모고 분자의 자체 재원을 둬서 곱하면 이게 재정 자립도가 돼요. 이 재정 자립도가 100% 초과하는 이 5명의 자식 중에서 부자 자식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경기도, 인천시 이런 데는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지방교부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부 단체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대전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시가 전체 7조 원 쓴다 그러면은 그중에 3조 원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부세나 요 뒤에 나오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쓰게 돼 있다 이거죠. 지방교부세액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체 합계액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52조 원 정도. 전국에 재정 자립도가 100%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낸다. 교육 부분에도 대전시 교육감, 설동호 교육감 있잖아요. 교육감이 교육 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자치단체 중에 여기는 뭐야? 교육감, 대전시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내려보내는 거. 이것도 교육계에 관련된 수요와 수입액을 따져서 그 부족분을 요 교육감에게 내려보내 주는 것. 요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이 위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는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 야, 이거 용돈이니까 올 한 달 동안 써. 그러면 그 돈을 술 먹는 데 쓰든 책 사는 데 쓰든 동영상 강의를 듣는 데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밑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줄 때, 야, 이거는 책 사는 데 써라. 그러면은 책 사는 데 써야 된다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책 샀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돈을 주는데 이거는 예술의 전당 짓는 데 써라. 아니면은 다리 건설하는 데 써라. 이렇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해야 돼요. 어? 아버지가 쓰라는 대로 중앙정부가 쓰라는 대로 여기에 돈을 썼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딴 데 쓴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이 목적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안 쓰고 딴 데 썼어? 그 돈 뱉어내. 이렇게 환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출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여기 국고 보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니네 예술의 전당 되는데 얼마 들어? 30억 들어? 그러면 우리가 20억 도와줄 테니까 너는 10억 돼. 전체 30억 중에 20억은 국고보조고 10억은 자체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 지원이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 이거를 자치단체 대응 비율, 이걸 매칭 비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도와주는 비율은 국고보조 비율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 기재부에서 돈이 보건복지부로 가고 보건복지부에서 니네 사회복지 사업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전체 100억 중에 90억 낼 테니까 너네는 10억 내.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이고 문화체육 사업도 그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 정부 간 재정 제도로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교부금이 이게 뭐예요? 아,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대전시장에게 들어가는 돈, 그리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나중에 한 시간 하겠지만 그거는 교육부 장관이 내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대전시 교육감에게 내려가는 돈, 교육감들에게 내려가는 돈, 이게 한 110조 정도 되고, 국고보조금,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나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여기를 통해서 대전시로 내려가는 돈이 65조 원. 그래서 전체 지방 이전 재원 다 합치면 18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규모로 따지면 이 정도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인데 중앙정부와 상하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상하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또 지방자치단체 안에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서로 간에 협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간 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런 때는 분쟁이 일어나면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들 만들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물을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공동으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협의회 말고도 또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공동사무가 있을 때 이때는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법인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4개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 행정기관장들이죠. 여기에 협의회. 시도의회, 의회죠, 의회, 입법부. 상권분립 중에 지방자치는 이권분립, 입법부와 행정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입법부에 협의회가 있고, 요거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고,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짱협의회예요. 여기 의장이라고 하는 의장협의회 가지고 4개가 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홈페이지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돈 문제가 또 있어요. 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고 대전시 밑에 5개의 자치구가 있잖아요. 대전시,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 유성구 막 이래 있으면 이 사이에서도 돈이 가는데 아까 중앙정부가 주는 돈은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여기는 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 그래요. 그래서 대전시 안에서도 대덕구가 가장 가난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전시가 돈을 내려보내주는 돈, 요거를 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내려주는 거니까 일반 재원으로 대덕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꼬리표가 달리는 건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시, 도비, 보조금.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대덕구청장에 요거는 도서관 짓는 데 써라 하고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 돈은 시, 도비, 보조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거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싶으면 그 꼬리표대로 매칭도 해야 되고 그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으면 지방자치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는 이거 보조금 사업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돈 다 쓰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9장은 정부 간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질의응답하면서 또 살펴볼 테니까 궁금한 내용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가 입에다 다 귀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고 노트에 적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들이 자기 것이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하면 질문한 사람 점수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임할 때 얻어가는 것도 많고 나중에 남는 것도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좀 수업 동영상은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은 일단 진도를 한번 떼주는 거예요. 실제 수업은 강의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